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오랜만에 종목 분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청약이 없는 평안한 연말 연시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청약 기업인 MBT사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MBT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MBT사는 지난 1월 11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공모밴드 최상단 금액을 초과하는 19,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1425.3대 1의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지만 수요 예측 결과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대부분이 밴드 상단 초과 금액을 제시하면서 공모가가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8월 6일 최초 IPO를 신청하였고 1월 6일과 7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월 12일과 13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월 21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19,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158.1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이며 근본 상장은 코스닥 사업모델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보면 최종 모집가액은 1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약 158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이며 청약일은 1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모 방식은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6만 6,400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판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약 152억 원이며 MBT사는 해당 금액 중 92.3억 원을 운영자금, 그리고 60억 원을 M&A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먼저 M&A 자금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퍼포먼스 광고 대행사, 모바일 쇼핑사, 모바일 컨텐츠사 등 당사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영역의 기업과의 M&A를 고려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에 40억 원,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로 52.3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MBT사는 캐시슬라이드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의 기업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비교적 일정하며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여기 보이시는 관계기업 투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쿠하홀딩스라고 하는 중국 관계회사의 지분이 비유동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모두 상장을 앞두고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아마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 부채와 파생 금융부채로 잡혀있던 전환주들을 보통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현재 2020년 3분기 기준 약 50%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매출 부분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의 매출 부분이 452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0년은 3분기까지 약 296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20년은 마이너스를 달성하였으나 2019년은 22억 원, 그리고 2018년도와 17년도 역시 플러스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뿐만 아니라 2018년과 17년 역시 등락이 비교적 심하고 그리 탄탄하지 않은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부분 역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수근 대표와 곽근봉 CTO가 전체 지분의 34.1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현 이사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다음과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의 비중은 약 9.5%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이후에 보유예수의 비중은 59.8%로 무난한 편이며 다만 1개월 이후에 보유예수가 풀리는 비중이 18%에 달해 상장 후 한 달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MBT사는 자사를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선도 기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시슬라이드 앱을 통하여 국내 포인트 광고 분야 1위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 2018년 새로 런칭한 에디슨 서비스가 또 상당히 훌륭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규 쇼핑 사업으로의 확장을 기획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업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여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지금 MBT사가 얘기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단한 신규 개념인 것처럼 워딩을 붙여놨지만 이 세 단어의 의미를 굳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분야는 스마트폰, 그리고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롯데포인트나 신세계포인트, 스타벅스 포인트와 같이 고객에게 락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그 플랫폼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가상의 화폐와 같은 개념이고, 그 플랫폼이라 함은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쿠팡과 같은 일반적인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MBT사는 모바일 환경에서 포인트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은 일본의 라쿠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MBT사의 장기 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2012년 9월에 최초로 설립된 기업이며 직원 수는 약 70명,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 창립 이후에 캐시슬라이드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매출을 달성해 왔으며, 이후 2018년에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하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였고 미국과 중국에도 각각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BT사의 사업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캐시슬라이드로 대표되는 B2C 포인트 플랫폼, 그리고 B2B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캐시슬라이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 광고와 정보를 보여주고 이 슬라이드를 해제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광고 매체입니다. 저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 주로 10대, 20대 학생들이나 남성보다는 포인트에 익숙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온 지 워낙 오래된 서비스이고 타겟 자체가 꽤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서비스이고, 그러다 보니 MBT사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B2B 서비스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네이버와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여기 보이시는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페이 같은데 이런 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시에 쿠키 등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무려 네이버를 제휴사로 두고 있으며 점차 제휴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정체되어 있는 캐시 슬라이드 대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음을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포인트 시장은 주로 대기업들이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락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시장으로 여겼었는데 MBT사는 이러한 포인트 시장을 주력 사업군으로 삼아 플랫폼화하고자 하는 사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시장 진출을 통하여 자체적인 시스템과 트래픽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를 위한 모든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의 적립과 소비를 위한 에코시스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년 전부터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과 예산을 통하여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MBT사는 비교적 쉽게 지금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중국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투자사들과의 협력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BT사는 앞으로 B2C 사업 이외에도 B2B 사업과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통하여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캐시카우로서 사용했던 캐시 슬라이드와 캐시 피드의 서비스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신규 서비스인 에디슨의 제휴를 확대하고 보다 높은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쇼핑 분야로의 진출과 미국 및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에는 매출액 955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 후에 주주 구성과 보호 예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1425.3대 1에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 예수 비중 역시 상당히 무난한 편입니다. 기업 분석 결과 역시 양호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와 협력사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며 시장 지배력과 노하우 그리고 그간의 레퍼런스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신사업 추진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 주력 사업 모델이었던 캐시 슬라이드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부분과 낮은 영업이익률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산업 분야 전망입니다. 맑음이고 다양한 확장성을 지닌 포인트 플랫폼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과 앞으로의 협력사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 진출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 IPO 시장의 분위기는 맑음입니다. 국내 청약 기업들의 양호한 청약 성적과 우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한 부분, 그리고 역대급 황소장인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와 넘치는 유동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최종 전망은 양호입니다. 일종의 니치 마켓이긴 하지만
상당히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새로 진출한 B2B 분야와 쇼핑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서비스였던 캐시 슬라이드와 같은 B2C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 네이버와 같은 메가 협력사들의 확보 등으로 보여지는 경영진의 판단과 위기 대처 능력에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모바일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에 맞는 흥미로운 종목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만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MBT사 공모전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월 4주차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기업들의 정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